안녕하십니까. 예, 김은 검사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직업은 검사고요. 검사 생활 한 18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저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검사의 이미지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는 네, 맞습니다. 이미지 세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미지를 좀 바꾸다 보면 속마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16일 날입니다.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편집자하고 당시 부장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만났어요. 셋이 만나서 막 술을 먹는데 저는 사실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한 두세 잔 먹으면 그때부터는, 지금도 되게 명랑한 스타일이지만 두세 잔이 들어가면 정말 명랑해져요. 그리고 막 세상 모든 거에 긍정적으로 막 바뀌어요. 막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막 이러더니 그때 막 술을 먹이고 막 저는 뭐 검사님 글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B급 감성 너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 완전 프로들이잖아요. 프로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싶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취해 있는 사이에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에 계약을 딱 했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2016년 1월 16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이 좀 낡았었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연통이 쏙 빠져가지고 고드름에 툭 맞아서 연통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이 불완전 연소됐던 일산화탄소가 집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와이프랑 딸은 쓰러져 있고 뭐 딱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와이프는 숨도 멈췄고, 하지만 검사들은 그 인공호흡법도 배웁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양쪽을 다면서 119를 부르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저도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119 아저씨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를 데리고 순천향대병원을 갔는데 깨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셔서, 과도하게 먹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감압기에 뭐 그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일산화탄소를 뭐 뽑아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네 집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지연성 뇌손상이라는 게 온대요. 그게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아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대 8개월 동안 나타날 수가 있고, 8개월 이후에는 지연성 뇌손상이 나타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자, 그래서 8개월 동안 저는 저녁 약속을 다 없애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그날부터 저녁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쓰고 나니까 그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손상이 안 온 게 글을 자꾸 써서 이렇게 안 온 거 아닌가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뭘 쓸까 되게 고민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원고를 보낸 게 뭐였냐면,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도대체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뭐 준사법기관으로 인권 옹호 기관이고 그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돌만 맞고. 그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인류가 사유재산제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공동체든 국가든 범죄 1위는 절도예요. 폭력도 아니고 무조건 다 절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절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뭐 이 정도면 뭐 답 다 말해준 거지, 그죠? 우리나라는 절도가 1등이 아닙니다. 4년 전부터 드디어 사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1등이 됐고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어요. 뭐 믿기지 않는 일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 사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고소를 많이 합니다. 고소를 해서 돈을 받으려면 고소를 해서 증거 자료도 얻고 그래서 민사 재판도 하고 그러려고 고소하긴 하지만 그 절대적으로도 사기도 많아요. 되게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기는 부자들이 당할 것 같죠? 전혀입니다. 사기는 거의 다 없는 사람이 당하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사기치기가 쉽거든요. 너무 절박하고 어려우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고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사기는 나중에 그 사람이 구속이 돼도 피해금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기 당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사기는 뭘 어떻게도 안 되고 일단 안 당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무슨 뭐 바다에서 뭐 몇 조짜리 금괴 같은 뭐 배가 발견되고 거기에 뭐 투자를 하면은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그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하면은 진짜 몇 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5%짜리 이자를 가지고 와서 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모아놓고 300%, 400%짜리 초고금리 그 빚을 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은행에 가시겠죠. 한 번만 딱 뒤집어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당하는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당하는 사기 이야기를 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쓰고 싶었던 것은 검사 후배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검찰은 옛날 선배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실망도 정말 많이 시켜드렸고 그걸 하나하나 뭐라고 이렇게 뭐 변명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애들이 날마다 욕만 얻어먹는데 얘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 예전에 선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자기가 옛날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의기소침해 있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싶어서 한번 좀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야, 그거 괜찮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위로를 좀 주고 싶었고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 중에 한 명이 책 나가고 며칠 안 돼서 이걸 보고 자기가 이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진짜 위로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긴 하면서 미안하다 그랬죠. 선배들이 죄를 많이 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좀 사기꾼들 좀 안 당하게 국민들이 좀 보고 사기 수법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거의 대부분 강의 뭐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 갔었을 때는 뭐 사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또 재미없더라고요. 맨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기의 잠재적 피해자는 아니신 것 같고 해서 글 쓰는데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사실은 대가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뭐 답은 해줍니다. 일단 난 책 많이 읽었다. 솔직히 되게 많이 읽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읽었고 지금도 되게 많이 읽고 있고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쌓여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 근데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단편 소설을 많이 읽거든요. 단편 소설 쭉 읽고 같은 걸 막 반복해서 읽어도
재밌고 해서 계속 읽어요. 근데 그런 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책 많이 읽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권수는 많이 안 읽습니다. 되게 책을 대신 되게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손으로 읽는다라고 늘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책은 손으로 읽는 것이다. 어떻게? 저는 책을 읽으면 모든 책을 이런데 한 챕터 읽으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다 써보고 또 다른 두 번째 챕터 읽고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정말 무료할 때 그걸 다시 꺼내서 타이핑을 쳐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한번 보시고 그걸 덮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귀엽죠. 이렇게 쓰려면 이해가 확실히 돼야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물론 다시 펴보지요. 뭐라 그랬지? 이러면서 다시 펴보긴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던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뭐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수사를 할 때도 아까 그 사기 사건 할 때도 기록을 다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로 보는 타입이고 뭐 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과목을 다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느리죠. 엄청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막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한번 해놓으면 그게 계속 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그 책 쓸 때 몇 가지 제가 꼭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쉽게 쓰자. 검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우연한 게 그걸 알게 됐는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나는 그냥 뭐 캄보디아어를 막 이야기한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쉽게 쓰자라고 해서 좀 쉽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단어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법률적인 걸 쓸 때 법률가들은 뭐냐면 그 단어를 다 설명을 못하면 못 견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100% 설명을 안 해주면 설명을 안 해주니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법률가들이나 저희 동기들이 이 책을 보면서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왜 설명을 하다 말어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명하다 말았어요. 왜? 그 정도만 해서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만 해도 저는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욕을 되게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인데 검사하면 너무 무식하게 보잖아요. 검사 무식한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를 해볼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차용을 해서 집어넣어보자. 그러면은 좀 유식하게 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과하더라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쓰려고 했어요. 저 자체가 좀 재밌어요. 재미없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야 이렇게 반응 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말 속담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려고 그랬어요. 옛날 소설 읽어보면 우리말이 너무 예쁘고 너무 표현이 좋은 게 많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쓰면은 너 어디서 그런 말 지어냈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